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땅짓권 시간입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땅짓권 여러분들을 전세 사기에서 보호하고자 유튜브 채널 대구 경북 아파트 대경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자, 빌라왕 사건이 올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자, 피해자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죠. 네, 빌라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사실 왕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것도 과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임차인들 등쳐먹을 생각만 그득그득한 사람들입니다. 피해 입은 분들이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더욱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왕자가 왜 붙을까요? 언론에서도 왕자라는 말 대신에 좀 다른 나쁜 말로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자본 갭 투자로 전세 사기를 벌이는 건데요. 전세 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전세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수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자본 갭 투자 전세 사기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소위 제로갭, 풀피갭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인데 전세 가격이 1억 6천만 원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의 중개사들과 함께 합작해서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집을 더 싸게 지은 뒤에 높은 전세가로 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도 공인중개사와 짜고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힘을 합쳐서 전세 사기를 치려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는데 지난주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그리고 경공매가 진행돼야 되는 것, 그리고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다. 이런 6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충족이 안 됩니다. 자,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확정일자 부분부터가 좀 막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못 챙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기에 해당하는 전세 계약이 체결된 2년 전만 하더라도 확정일자라는 개념이 우리 대중에게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6가지 요건이 모두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가가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 통념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구성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에서 이런 6가지들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서민 임차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용 8호제곱미터 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이 심의위원회가 좀 판단을 해서 이런 기준들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머지 3개의 조건도 전세 사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리고 피해자 소수가 발생하면 지원이 제외되는지, 보증금 상당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이 될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방법과 또 거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이 1차적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매 자금 전액을 4억 원 한도 내에서 1에서 3%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계산해주고 있고요.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도 감면해준다고 하니까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주택은 LH가 자금을 집행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요구한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이 보증급 직접 지원 방안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이건 국가로서는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이들의 세금으로 사기 피해 당한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평성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매수권이나 경락대출 지원만으로도 충분한 지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피해자분들이 거리로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우리 사회가 만든 재난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월 렌트 개념이 좀 더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제도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1970년대부터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고도 성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이 성장에 집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할까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거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돈을 깔고 앉아서 집에 투자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볼 수 있겠고, 당시에 이제 은행 금리가 10%대의 고금리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기만 해도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목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 사이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그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가율 80%가 넘는 주택을 가진 지역 총 25곳을 발표를 했거든요. 다행히 대구는 없었습니다만 그 전세가율이 80%가 높은 지역 25개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한 곳이 바로 대전시 대덕구인데 무려 13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해서 매매 가격이 1억 원인데 전세 가격이 1억 3천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분리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신뢰입니다. 2년 뒤에 내 전세금이 지켜질 것이라는, 그리고 전세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가격도 형성될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내 다음 사람이 내 전세금 돌려받아 주는 거니까 그런 믿음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 해석해 봅니다. 자, 대경아님께서는 평소에도 나쁜 전세제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세제도가 있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 예상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까? 네, 사실 저도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면 월세 거래량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 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에 피해 당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항상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당연히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필수적인 부분,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같이 종종 때에 봄으로써 내가 속해 있는 이 집이 을구에 근저당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 땅집건 부동산 Q&A 시간에 저희가 전세 세입자분께서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 못 받을 것 같아서 참 불안합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전세 계약할 수도 있고 바로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전세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그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안심전세 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하면 내가 들어갈 집이 안심하고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세로 임차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땅집건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할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항상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건 매매를 하건 항상 등기부 등본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을 하신다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꼭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중히 모은 자산,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땅집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